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15.88로 마감했고요. 무려 4.57%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0.42% 오른 날 테슬라 혼자만 반대 방향으로 달린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뭔가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테슬라 5월 판매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프랑스는 무려 655%의 상승을, 덴마크는 136%의 상승을, 스페인은 113%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숫자만 보면 축하할 일 같지만 주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유럽 판매 숫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4.57%의 진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BYD의 폭탄 선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스페이스X가 수정된 IPO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딱 한 문장이 테슬라 합병 이야기를 루머에서 법적 현실로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오늘 미국의 증시 전체 분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S&P는 0.22%가 상승했고, 시장 전반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하루였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으며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고,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60일 휴전 연장의 프레임워크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살아있다라는 신호에 시장은 좀 안도를 한 것 같고, 이 두 번째로는 원유 가격을 들 수 있는데, 이 WTI 유가는 92.47달러를 보여주고 있고 5.85%가 상승했습니다. 이란 분쟁의 영향으로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름값이 비싸지면 전기차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연결고리는 조금 있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뉴스를 하나 더 짚어본다면, 오늘 엔스로픽이 IPO 비밀 신청을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AI 업계의 최대 규모 IPO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스페이스X의 IPO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맞물리면서 AI와 우주 분야의 대형 상장이 줄줄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서 테슬라 혼자만 6월이 시작하자마자 4.57%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말하기 전 오늘 나온 유럽 판매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럽의 5월 판매 데이터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발표됐는데요. 이 숫자부터 확인해 본다면, 프랑스는 5,446대를 판매하며 증감률은 무려 655%를 보여주고 있고, 덴마크는 1,750대로 136%, 스페인은 1,690대로 113%, 스웨덴은 858대로 71%, 노르웨이는 3,345대로 2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테슬라가 각 나라에서 팔린 숫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테슬라가 2025년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판매량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시기도 있었고, 2025년 5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보이고 있는 655%라는 상승의 숫자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어떤 브랜드가 있었는데 작년 5월에는 1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는데 올해 5월에는 755대를 팔았다고 하면 정말로 655%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브랜드가 2년 3년 전에는 월 1000대씩 팔고 있었다고 하면, 갑자기 판매가 폭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판매가 예전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숫자는 테슬라가 수요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비교 기준이 전년도를 숫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전년도 숫자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 정도를 감안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요 회복 신호는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세 가지 먼저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덴마크에서 테슬라 모델 Y가 5월 전체 차종을 통틀어서 1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덴마크 전체 신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작년보다 많이 팔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모델 3 역시 덴마크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럽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가베를린 공장이 5월에 75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고, 앞으로 생산량을 20%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증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는 이란 분쟁의 여파로 유가가 계속 상승 중인 상황이고요. 기름값이 오르게 된다면 전기차의 경쟁성 역시 올라갈 수 있고, 유럽의 소비자들이 이 계산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유지비가 계산이 맞게 된다면 결국 전기차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차 중에 가장 좋은 브랜드를 고르라면 현재 테슬라 이외에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유럽에서 잘 나오고 있는 숫자는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현재 유럽 판매의 회복은 이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의 가능성으로 읽혀질 여지도 생기고 있고, 이 프랑스는 2026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2만 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나온 유럽 판매 데이터는 사실 일부에 불과하고, 이 프랑스와 덴마크, 스페인과 스웨덴, 노르웨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독일과 영국은 아직 발표 전인 상황이고, 이 독일과 영국이 빠진 상태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반응하진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유럽 판매 데이터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수치를 좀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다른 곳에서 테슬라에게 훨씬 더 불편한 뉴스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유럽의 데이터가 좀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넘어가면요. 오늘 BYD가 선언을 하나 했는데, 그 내용은 BYD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가스아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가 과실을 했어도 BYD가 모든 피해를 전액 배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한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벽을 밟거나 옆차를 긁게 되었을 때 보통은 이 차의 주인인, 그러니까 운전자가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자, 근데 BYD는 이 BYD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켜고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BYD가 전액 배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피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 차량의 수리비와 제3자 재산의 피해, 인적 피해를 전부 포함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었고요. 이 테슬라의 FSD의 정식 명칭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지만 여기에 감독형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다면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자체 인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이제 우리가 책임진다고 했다라는 의미였었지만 이건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상업 운행을 하는 로보택시에 한한 경우이고,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모든 FSD의 경우에는 테슬라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BYD는 법이 강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BYD의 왕촨푸 회장은 레벨 2 단계에서 레벨 3, 레벨 4 배상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당사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BYD의 회장이 겨냥하고 있는 말은 테슬라는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우리는 자신있게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BYD가 이런 정책을 아무 근거 없이 꺼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25년 7월 스마트 주차 기능이 먼저 동일 정책을 적용했고, 그 결과 스마트 주차의 실사용률은 21%에서 93%로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배상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니 스마트 주차를 사용
사용하는 사람들이 믿고 써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 BYD는 이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심 자율주행 전체로 그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도 이런 배상 선언을 BYD처럼 따라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BYD처럼 배상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FSD 차량을 굴리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십만 대가 도로 위에 있는데 그 모든 차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가 다 물어준다고 할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BYD는 주로 중국 내수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의 자동차 보험의 체계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되는 집행 구조는 테슬라와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상 선언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이나 자신감 부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테슬라의 FSD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 한계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테슬라는 이 자체적인 보험 서비스가 있지만 주로 미국에서만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상 조금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BYD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과연 BYD가 선언한 배상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제부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테슬라의 메인 뉴스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선 좋은 소식으로는 유럽의 5월 판매량이 폭발했다라는 것이고, 이 프랑스의 역대 최고치, 덴마크의 전체 1위 등 이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BYD가 자율주행을 무제한 배상하겠다라는 선언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락의 이유에는 분명히 이런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판매 이야기와 자율주행 이야기 중 자율주행 관련 쪽이 훨씬 더 주가를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현재 시장이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시장은 유럽에서 차를 잘 파는 것은 좋은데 그게 테슬라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번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BYD가 자신이 모든 배상을 책임진다고 선언할 정도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올라왔다면 테슬라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BYD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떻게 배상하게 될지, 또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후에도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FSD에서도 비슷한 배상을 선언하게 될지가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앞으로 과연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이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오늘 수정된 IPO 신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들어간 한 문장이 현재 테슬라 주주 전체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관련된 문서가 또 나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이스X 합병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나왔고, 또 수정된 신고서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 채널에서도 5월에 합병 관련 이야기를 다뤘고, CNBC의 보도도 있었고, 데나이브스의 80% 관련된 예상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합병 얘기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스페이스X의 IPO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시간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정 문서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는 SEC에 제출한 S1A, 즉 수정된 IPO 신고서에 이런 문장을 새로 넣었다고 하는데요. 인수와 매각 또는 기타 전략적인 거래와 관련해 미래 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IPO를 통해서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다른 회사를 사거나 합칠 때 현금 대신 스페이스X의 주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테슬라와의 합병에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의 주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바로 공식 문서에 처음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전에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스페이스X가 비상장 주식으로 지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테슬라와 합병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의 지분을 줘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이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가능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게 불리한 상황인데,
이 IPO가 끝나는 순간 스페이스X의 주식에 거래가 시작될 것이고 그 주식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데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두 회사가 다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너희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자라는 주식 수합 역시 가능해질 수 있고 이 대형 합병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S1A에 들어간 바로 이 문장은 어쩌면 주식 수합을 예고하는 준비 문구가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S1A에서는 스페이스X가 엔스로픽의 GPU 리스 계약 규모도 밝히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 32만 5천 개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만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AI 인프라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 증거라 볼 수 있고 이 테슬라는 AI를 사용해 자율주행을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회사이고 스페이스X는 AI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면 합병 후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병이 테슬라 주주에게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 주가에는 스페이스X의 가치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스페이스X의 현재 기업 가치가 1.75조 달러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1.5조 달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치게 된다면 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회사가 보여주는 시너지가 실제로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의결권 85.1%는 합병에 문제가 없지만 테슬라에서는 20.3% 정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되고요. 또 합병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1A에 들어가 있는 이 한 문장의 의미는 합병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선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서류에 넣어두었다라는 것으로 과연 스페이스X의 IPO 이후 본격적으로 합병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이 BYD가 자율주행을 해서 주차를 했을 때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했더니 21%의 사용률이 93%로 뛴 것을 보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BYD는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만큼 자율주행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으로 가장 많은 7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이고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상용화와 사이버캡의 출시를 앞두고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이 상업적인 운행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의 운행까지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하게 될지는 현재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BYD처럼 올해 안에 배상 선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